이야기 거의 됐죠? 발표로 어떻게 나와서 해볼까요? 아니면 마이크 주고 마이크 가지고 할까요? 자, 일단 마이크 돌릴 테니까 마이크 가지고서는 이야기들을 한번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어느 조에서 먼저 이야기할까요? 우리 조원들끼리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한번 쭉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먼저 오델로 게임을 사용하면, 자, 잠시만요. 잘 들어주세요. 자, 잘 들어주세요. 네. 예. 먼저 오델로 게임을 사용하면은, 이게 흑과 백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유기적인 관계로 바라보는 그런 한의학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게임으로 다가가다 보면은 자기가 맡은 색의 돌색이 전체를 차지하도록 계속 머리를 쓰다 보니까 백돌이 전체를 차지해야 이기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서 흑백의 조화 부분을 조금 게임을 하는 도중에는 망각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둠에서는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업 방법으로 그 게임의 목적을 한 돌이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흑과 백이 5대5로 나오도록 게임 목적을 설정함으로써 조화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구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임을 좀 더 수준 높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오델로 게임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일반적인 게임이죠. 그래서 그런 게임을 거기다 이제 한 단계 더 높이다 보니까 이제 평형을 유지하는 같이 싸우더라도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점수다. 라는 뭐 이런 식으로 좀 게임 구성 자체를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 서로 많이 영토 싸움에서 이기는 거, 그 게임이었고, 우리 이 음악놀이라는 이런 내용과 좀 연계시켜 보면은 이 평형 유지가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건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뭐 추가나 또는 뭐 다른 의견이나 있으면 좀 누가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안 그러면 뭐 본인 조에서 했던 이야기들 그런 걸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한 조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다른 조에서도 또 이야기하시죠. 지금 내가 말한 거를 가지고 해도 되고, 안 그러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요. 저도 앞선 조회 했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그 내용으로 토의를 했는데요. 일단, 오델로라는 게임이 그 장점으로 보면은 시각적으로 그 음과 양의 그 음영론을 대립하고 뭐 제약하는 거를 배울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흥미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이 장점. 하지만 단점으로는 일단 저희 팀원들은 이게 컴퓨터랑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계속 지게 돼가지고 흥미를 조금 잃었다? 이런 말도 나왔고요. 또 쭉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승패가 정해져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립과 제약을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음, 저희는 느꼈고, 분용성 같은 그런 기본 원리를 이 게임을 통해서 느끼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음향론의 기본 원리 중에 일부만 배울 수 있다. 이런 단점이 나왔고, 또 그래서 승패에 집중하게 되는 그 대립과 제약 관계에 조금 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고 저희는 토의 내용에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이게 컴퓨터랑 하지 말고 사람끼리 하면 이제 흑백이 조금 평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나왔습니다. 예. 게임 형식을 사람끼리 하는 걸로 하면은 되겠다 하는데, 이 게임의 기본 원리 자체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점 정확히 두 팀에서 다 이야기해줬죠. 이 음향론 전체를 이걸 가지고 설명한다? 아니에요. 음향의 일부의 특성을 이걸로도 한번 이걸 해보니까 음향론 일부를 적용할 수 있겠다. 그것이지 전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끼리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요 게임 하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 팁 중에 하나는요, 내 모습, 규칙이 있죠. 거기에 내 돌이 들어가야 이길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내 모퉁이에 들어갈 수 있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저 친구 할 때 보니까, 처음엔 학생이 이겼어요. 잘 이기는데, 내 모퉁이마다 다른 돌이 놓다 보니까, 결론은 내가 처음엔 이겼던 것이, 결론은 내 거 두 돌이고 나머지 다 저쪽 상대편의 돌이 되는, 이런 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람끼리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죠. 컴퓨터하고 하니까 나보다 컴퓨터가 더 잘한다. 사람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하면은 컴퓨터랑 하는 거랑 결론이 똑같죠. 그렇게 되니까 그 컴퓨터든 사람이든 결과는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도 단점이 이런 것이니까 우리는 이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뭐 중간으로 놓자, 사람끼리 한번 해보자 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에 만약에 이런 수업을 할 때 또 뭐 다른 분야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더 추가하면 더 좋을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조에서 발표를 좀 해주실까요? 하나, 둘, 셋, 네 개 조에서. 자, 이쪽 조에서 한번 이야기하시죠. 저희도 앞에 조들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음향론은 평형을 좀 중시하는 그런, 이론인데, 비해서 오델로 게임은 승패를 중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게임의 마지막에는 평형이 깨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음향론의 일부분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 약간 이 게임으로 음향론을 설명하는 것에 대한 단점, 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오델로 게임이 사실 직관적으로 음향론 자체를 설명을 해주기에는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단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음향론 이론을 한번 대강 설명을 해주고 오델로 게임을 시켜본 다음에 방금 교수님이 저희한테 수업해 주시는 것처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학생들한테 좀 물어보면은 정말 음향론과 이 게임의 진정한 차이. 그래서 진짜 음향론에서 저희가 가져가야 된다는 평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를 학생들이 스스로 알 수 있게끔 하면은 좀 더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그쪽 조도 한번 이야기하시죠. 마이크. 예. 저희도 이제 보완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앞에서 많이 비슷한 유사한 얘기가 나와서 새로운 걸 하나 생각해 보면은 수업 중에 음악론에 응용해서 결국 그 인체 설명을 하시더라. 그래서 그 오델로 게임에서 한쪽이 우세해져서 결국 게임이 끝나면 그 상태를 음향 편성 상태다. 그래서 이건 병리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온 결론 자체가 이제 평형이 깨진 거니까 게임이 뭐 그렇게 구상이 됐어도 결론은 병리 상태로 갈 거니까 좀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네. 이쪽도 네. 다음에 이쪽도 할게요. 네. 네, 저희는, 음향 모델로 게임을 하면서, 모델로 게임이 그 음향론이라는 되게 이론적인 내용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다? 약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델로 게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되게 공부라는 되게 지루한 측면을 게임이라는 흥미로운 요소로 전환을 했다라는 점에서 모델로 게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제 분용성이라는 양에서 음에서 양을 뜬다라는 성질이
그저 흑과 백으로 구분되어 있는 오델로 게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게임의 룰을 하나를 추가하는데요. 백과 돌 중에서 이제 흑돌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분하고 백돌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해가지고 이제 좀 더, 스펙타클하게. 네, 스펙타클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잡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잡았는데 이게 폭탄이었다. 그런 거겠네요. 그런 걸 수 있겠네요. 네.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음, 같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조는 앞선과 비슷한 오델로에 대한 개념들을 똑같이 한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하는 오델로의 단점은 실제 인체의 복잡한 음양 관계를 단순한 두세 개 대립으로 축소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한계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가 해결 방안은 오델로는 흑과 백뿐이지만 인체는 음과 양이 칼로 자르듯이 나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흑과 백 사이에 회색 색깔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포나 장기 상태에 따라 흑에서 백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여러 단계의 회색을 배치하여 건강과 질병 사이의 중간 상태도 표현을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 두 개 조에서는, 요즘 마지막 조에서는 요소를 하나 더 추가하자. 음양이 아닌 세 개. 그죠? 또 이쪽 조에서는 음양인데 그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자. 분용성에 의한 플러스 마이너스 넣자. 그럼 음양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은 항목이 몇 개죠? 이쪽은 세 개였고, 이쪽들은 네 개죠. 자, 음양이 아까 분용성 이야기했죠. 분화되는 거예요. 분용성이 아니라 분화가 되는 경우. 이렇게 되면 음양이라는 것이 분리가 돼요. 그럼 네 개가 되죠. 이게 사상이에요, 사상. 우리가 말하는 사상 이야기라 표현하는 거 있죠. 사상. 그래서 음양론이 변화해서 사상으로 분화된 것이죠. 기본적인 이론으로서 음양론을 가지고 설명하니까 웬만큼 되더라. 한 50% 이상은 음양론 가지고 설명이 다 가능하겠죠. 자, 우리 게임을 가지고도 음양론에 한번 대입을 해봤는데, 내 숙제는 이런 게 주로 내요. 자, 여기 빔 프로젝트에 있다. 이 빔 프로젝트를 가지고 음양론으로 설명해라. 할 수 있겠어요? 과제물 또는 시험 문제가 이런 거예요. 빔 프로젝트 있으니까 이 빔 프로젝트를 보고 이거에 작동하는 이런 원리들을 보고 음양론으로 설명하세요. 해야 돼요. 그나마 쉬우니까. 좀 어렵게 간다면은 내 몸을 가져다 놓고 내 몸에서 음양론을 설명을 해라.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까지 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내 몸 가져가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기계 같은 걸 갖다 놓고 이걸 갖다 놓고 자, 요 책상 있죠? 책상 의자. 요거 갖다 놓고 이걸로 음양론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음양의 대립은 어떤 거고 음양의 혹은 허용은 어떤 거고 소장평은 어떤 것이다. 이런 걸 설명을 해라. 할 수 있겠어요? 아, 해야 돼요. 아, 이게 아니라 얘기해야 돼요. 옆으로 도는 게 아니라 이게 앞뒤로 이게 도리도리 좋다고 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틀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의견과 이 사람 의견이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그러면 다른 걸 갖다가 서로 의견 다른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싸워야죠. 그전에 싸울 때잖아.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싸우잖아요. 나름대로 그것도 음양이 대립이죠. 그러면서 대립을 했는데 그 대립이 둘 중 하나가 이제 동화되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포기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저쪽이 너무 힘 세가지고 내가 깨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찌됐건 간에 나름대로 의견이 통일화되는 이런 과정들.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됐고, 또 이런 내용이 또 다른 팀들하고 또 이야기했을 때 또 이기고 지고 해서 점점점 그런 이론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내 것이 여러 번 이야기해서 계속 이겼다고 했을 때 내가 말한 것이 끝까지 내 주장을 그대로 가지 못하겠죠. 저 사람 뭐 이야기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받아들여서 좀 더 개발해내고 더 좋은 걸로 가고 하는 식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론들이 좀씩 변해가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음양론이라는 걸로 형성이 된 것이죠. 아주 옛날 사람들, 지금부터 10,000년 전의 사람들, 10,000년 전이면 어느 시대예요? 뭐 할 때예요? 사람들이. 지금 무인도에 혼자 있는 것도 아니죠. 10,000년 전이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죠. 뭐 현생 인류가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 모를 정도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시대에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인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시대에.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날씨, 시간의 경과. 뭐 모든 게 다 그렇죠. 자연계에 있는, 이 바깥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나한테 영향을 주죠. 당장 이거 열면은, 아, 이거 추워요.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닫으니까, 따뜻하네. 자연계의 변화가 나한테 바로바로 영향을 주니까, 이런 영향들이, 많은 요소들이 나한테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그 영향을 주는, 나한테 그런 영향을 주는 가장 근본적인 거. 옛날 사람들은 뭘로 봤느냐? 뭘로 봤겠어요? 생활 전체를 봤을 때 사람들한테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거. 태양으로 본 것이죠. 왜? 태양이 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활동하고 지금 전기 없이 깜깜해봐요. 할 게 뭐 있어요? 전기 없이 깜깜하고 전기가 없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밤에 뭐 해요? 잠자야지. 잠잘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활동하고 뭐 할 때는 태양이 떴을 때 활동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쉬고 하는. 그래서 그 기본을 태양으로 잡은 것이죠. 태양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태양이 떴으니까 벼락이 떴어서 양지, 그늘음 떴어서 음지, 음양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음양으로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 이론으로 형성이 되네? 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회색이라든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요소가 더 들어가면은 훨씬 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음양론 가지고 설명 못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금방도 이 게임 가지고 하니까 다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다른 요소를 또 포함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생각한 것이죠. 이건 10,000년 전에 이렇게 했다 하면은 만약에 이제 한 7,000년 전에 야, 두 개 가지고 도저히 안 돼. 이 회색도 있고 뭣도 있고 한데 이럴 때 그러면 또 사람들한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이겠느냐? 태양이 있으니까 빼고 공기 없으면 죽을 게 안 되고 땅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걸 제외하고 사람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야기해 보세요. 7,000년대래, 5,000년대래 사람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 뭐가 있죠? 태양, 공기, 땅 빼고, 물, 물이 반드시 필요하죠? 물, 그 다음에 불, 또 동물, 먹고 살아야 되죠? 네, 동물 또. 그럼 식물도 필요하겠네? 식물, 옛날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역사를 따질 때 사람들이 이 수렵을 먼저 했냐, 사냥을 먼저 했냐, 그 농경 채집을 먼저 했냐. 의견이 다분하지만은 채집을 하거나 수렵을 하거나 둘 중 하나였죠. 그러니까 동물, 식물 다 필요할 거고 또 필요한 게 과연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럼 한 3,000년 전으로 올라가죠. 3,000년, 그러니까 장문 할아버지 때쯤 되면 이제 청동기 시작이나 뭐 그때 되죠. 자, 사람들이 그래도 쇠를 발견도 하고 하는 이런 시기. 그쯤까지 내려오면은 또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클릭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그 당시 사람들한테 필요할 만한 거. 권력. 자, 내 말 안 들으면 다 이분할 거야. 권력을 이렇게 휘두르고 있어요. 권력. 그것도 좋고. 권력은 이제 청동기 되면서 이게 부족 사회 하니까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필요한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좀 추려야 되겠죠. 많은 걸 이야기하면 추려야 되죠. 그게 집단지성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집단지성으로서, 자, 오델로 게임이 장점도 있지만 장점 이런 거 좀 단점 이런 것이다. 그럼 단점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세 개로 하자, 네 개로 하자, 아까 평형으로 하자 하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오델로 게임을 갖다가
다시 수정할 수 있겠죠. 수정해서 이런 내용까지 다 집어넣어서 음양론, 이 게임을 해보면 음양론이 실에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 만들었으니까 그냥 그 정도 상태로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음양 같은 이런 부분들이 해서 두 가지 요소로 설명 못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 요소를 좀 더 많이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것도 다 모았어요. 아까 말했던 물, 불, 곡식, 또 뭐가 있을까? 기분, 땅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집, 또, 집도 있고, 옛날 사람들, 한 5천 년 전의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요소들,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들, 식량, 아까 했었죠? 예, 동물, 식물, 식량, 예, 식량, 또 계속 아무거나 막 던져요. 무기, 예, 또 막 던지면 돼요. 그 중에 답이 나오겠죠. 그런 거 이게 다 모아놓은 다음에 필요한 걸 추리면 돼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구글 문서에다가 필요한 거 다 써라. 이것도 많이 나와요. 필요한 거 다 쓴다. 이거 워드컬러로 딱 만들어 가장 많이 나온 글자 뭐다. 이것도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무기도 있고 뭣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죠. 자, 무기는 뭘로 만들어요? 대부분 돌, 쇠 이런 걸 만들죠. 또 돌은 많이 흔한데 쇠가지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쇠가 마련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두 가지 요소보다 조금 더 많은 요소를 따지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목, 화, 토, 금, 수 몇 개? 다섯 개. 오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행도 처음에는 곡식까지 포함을 해서 여섯 개의 요소를 갖다 이야기했는데 여섯 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맞아서 다섯 가지로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음양론이라는 게 있어서 이 음양론으로 설명을 하는데 잘 되는데 결정적으로 안 되는 몇 가지 있죠. 요 오델로 게임에서 결정적으로 안 되는 몇 가지. 이것처럼 음양론으로 모든 걸 다 설명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오행론이라는 것이 또 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땅을 왜 집어넣나 몰라요. 근데 땅을 집어넣었어요. 땅을 집어넣으면 태양도 집어넣고 공기도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다 빼고 땅만 집어넣어서 목화 토금수의 토. 그 오행론이 우리 일곱 개 요일에 포함이 되죠. 음양론이 일월, 그다음 목화 토금수. 그러면 일월 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서는 일주일이 1월과 음양론과 오행론이 합해진 것이죠. 맞죠? 몰랐으면 그냥 알았다고 하세요. 1월 음양이고 그다음에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목화토금수 오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행이란 요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것도 시간이 거치면서 수정 보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요 오행론에 대해서 이 언급이 되거든요. 우리 수업이 좀 빨리 진행이 돼요. 그래서 되는데 어디 갔냐? 오행론에 대해서도 요거는 2주차에서 이 게임의 오델로 게임이었고 3주차 수업에서는 다음 수업에서는 오행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오행론에 대한 나머지 부분하고 이제 사람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진도가 좀 굉장히 빠른데 그때부터 이 장상론에 넘어가는데 오행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섯 가지 요소가 있죠. 이 다섯 가지 요소를 배속을 시켜요. 그래서 나무, 참 목이니까 나무. 나무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죠? 밖에 보일 때 나무. 자, 나무를 봤을 때 여러분 느끼는 감정들. 불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들. 감정을 표현할 때 나무를 보고 느끼는 것들. 아, 나무를 밖에 한번 딱 쳐다보세요. 쳐다보면서 나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솔직히 그렇죠. 나무인데 별 생각 뭐가 나? 근데 여기서 불이 확 불났다. 산불 났다. 불. 무서워.
겁나. 에이, 매연 들어와, 뭐 해. 그거 말고도 나한테 나무, 물, 불, 흙, 새,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나무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 나무로 보면 나무가 어떻죠? 보통 나무가 너무 어려워요? 그 물 하면 생각나는 것들. 흐른다. 또 시원하다. 뭐 뜨거우면 뜨겁다.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계속 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에 해당되는 것들. 아까 스프링 있었죠. 스프링. 스프링이 뭐예요? 용수철 솟아오른다. 봄. 아, 봄. 봄하고 가장 이 오행 중에서 목화토금수를 따졌을 때 봄하고 가장 연결되는 게 무엇일까? 봄의 특징과 목화토금수 어떤 게 연결될까? 이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그럼 봄을 어디에 넣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요, 정답이 없이 그냥 내가 틀린 걸 말을 해도 그 이유가 맞으면 돼요. 내가 이 봄을 갖다가 목이라고 했어요. 왜 봄을 목이라 했느냐? 그 설명하는 이유가 맞아요. 왜 나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봄을 목이라 했다. 그 이유가 맞는다. 이 사람들 맞고 저 사람 다 맞다 생각하면은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딱, 이렇게 딱, 목이 봄이다라고 딱 했는데 저쪽 다른 부분에서는 뭔 소리요? 봄은 이 화해숙하는 것이야. 딱 해서 이렇게 두 팀이 이제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졌어. 아, 봄은 화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죠. 또 그런 단계가 다른 학교하고 또 배틀하다 보니까 아니야, 목은 봄이야. 봄은 목이야. 또 이렇게 해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모이고 모였죠. 그것이 그러면서 아, 오행론이 이렇게 되는구나. 오행이란 건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은 오행에 해당되는 목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화에 해당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고 토에 해당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쫙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주 굉장히 어렵게 외우는 오행규리표라는 게 있죠. 아마 저 찾아보세요. 오행규리표라고 하면은 표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교재도 있고 나오는데 옛날에 그거 다 외웠어요. 진짜 머리 좋았죠. 그걸 다 외워야 되고 그걸 표 딱 해놓은 거에다 빵빵 뚫어놔요. 그리고 그거 다 채워라. 시험 문제 간단해요. 그냥 표만 딱 주고서 표에다 몇 개만 이렇게 딱, 그, 저, 뭐야, 타이틀을 지우고 시험 문제 딱 주면 되죠. 그거 알아서 다 채워야 돼요. 굉장히 많죠. 많은 거 그걸 다 채우는 거 외웠는데 그걸 왜 외울까? 구태여. 외우면 좋죠. 한의학은 외우는 게 기본이에요. 의학이나 한의학이 다 외우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한의학이 발생되고 한의학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암기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그 만들어지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암기를 하면 진행이 빨리 되긴 빨리 돼요. 빨리빨리 되는데 그게 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렇게 했고 다음 시간에는 또 게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내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니, 내가 구상하라고. 난 실력이 안 되죠. 저 인공지능한테, 인씨한테 딱 맡기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가지고서는 만들었는데, 다음 주에는 그거 공개할게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아까 음가운 다는 거, 그것도 인공지능한테 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끔 틀린 것도 나와요. 잘못할 때 그건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그거 가지고 음가운 다는 연습을 그런 걸로 해보면은, 그게 그 대학장구 서문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만든 거니까 서문에 대해서 그걸로 한번 쭉 해보면 좋고, 나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고, 게임 완성도가 높진 않지만은, 지금 오델로처럼 높진 않지만은, 그래도 한번 급하게 만들어서, 오행론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오행이 또 서로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 아까 평형 이야기했죠. 음양 평형 이야기했는데, 그 오델로 가지고 이렇게 못 만들고, 오행을 평형을 맞추는 뭐 이런 조작하는 방법들 같은 거,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장산론 가지고 또 뭐 그런
뭐 게임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몇 개 좀 만들어 보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좋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그런 게임을 만들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게임에 대한 구상을 하고 그 구상에 따라서 인공지능한테 도움을 받고서는 해라 마라 하니까 좀 해주고 했죠. 자, 그래서 마무리 지면은 이제 우리가 음악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게임이란 걸 너무 지금 이렇게 발표할 때 대부분 다 게임이란 걸 주제를 줬으니까 게임을 위주로 딱 이야기했는데 그 게임이 돌아가는 원리,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이것도 음악론에 이렇게 엮을 수 있고 엮지 못하는 것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들을 쭉 다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음악에 대한 공부할 때 단순 암기해서 외우는 거는 우리가 그런 데보다는 음향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죠. 암기해서 하는 거. 그런데 음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쭉 할 때 보면은 그냥 암기하는 식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이야기라는 것은요, 암기 중요하고 암기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해야 돼요. 이야기. 아까 이야기 다 했잖아요. 다들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이야기들이 모이고 지금 예과 1학년 정도 되면요. 말 맞고 힘든 사람이 이겨요. 그 사람이 틀린 이야기해도 말 맞고 힘든데 자, 둘이 딱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가 나 이길 수 있어요? 야, 씨,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한마디 하면 또, 아니, 내가 졌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런 식으로 말 많고 힘세고 한 이런 사람이 이기는데, 또 다른 사람들 또 이야기할 때, 내가 막 우겨서 이 사람 겨우 꼬셔놨어요. 이쪽도 다 꼬셔놨는데, 이쪽도 내 의견대로 하는데, 다른 데는 다 반대 의견 한다면은, 내가 또 이야기해서 끌어올 수도 있고, 내가 갈 수도 있고 하죠. 그래서 그런 많은 이야기들, 여러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암기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들. 내가 암기한 게 맞나? 내가 암기하고 이해한 게 맞나 틀리나를 계속 이 친구들하고 이야기해서 맞다는 걸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똑같은 걸 암기했는데도 보면은 이해하는 게 다르죠. 그렇게 돼요. 그 암기한 걸 딱 암기시켜놓고서 이렇게 나와서 발표하라 해보면요. 각자 다른 말들을 하죠. 왜? 똑같은 거 왜 말들이 틀리지? 사람마다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 이해하는 방식들이 서로 간에 이야기해서 그 어느 정도 표준화 시켜야 되겠죠. 평준화 시켜서 그 평준화 시킨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고 하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한의학 공부할 때 옛날 사람들이 런 방법 많이 썼어요.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부하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소규모였죠. 한두 명 데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야기, 서로 이야기. 일방적으로 내가, 야, 이거니까 이게 중요하고, 이거니까 이렇게 하고, 이건 뭐니까 막 일방적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내가 대화를 떠들고 네가 얘기해봐. 대표적으로 네가 한번 암기했어? 암기한 거 해봐. 그래서 암기한 내용에 대해서, 이 암기한 거에 대해서, 거기서 어떤 내용이 중요해? 뭐 해? 이렇게 문답식으로 공부하는 거. 옛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써먹었던 방법이죠. 그러면서 한의학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암기에서 높아지는 것, 단시간에 높아지지만은 암기한 건 어때요? 바로 까먹죠. 암기 뭐하러 해? 까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암기는 까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평생 알고 있겠다? 말도 안 되죠. 그럼 나 머리 서도 죽어요. 그러니까 까먹으려고 암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을 암기하는 기계다. 기계예요. 이제 의대들은 이제 의대생들을 암기하는 인공지능 수준이고 여러분은 기계 수준이고 그만큼 암기하는 양이 차이가 많아요. 그래도 그 암기에는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암기의 기본인데 뭐 나부터 암기시킬 필요 없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널널하게 지나고 다른 암기시키는 교수님들하고는 또 열심히 암기할 것들을 암기하고 기본적으로 암기가 된 다음에 암기한 내용을 토론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내 한약 수준을 높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계속 토론 시간에 오늘 굉장히 토론 잘해줬어요. 솔직히 난 여기다 좀 많이 쓸 줄 알았거든요.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아니, 좋은 일이에요. 이게 내가 나중엔 이 서류를 이걸 만들어서, 여러분들 다음에도
절대평가 받으려면은 내가 이 서류를 만들어야 돼, 써야 돼요. 학생들이 쓴 내용 갖다가 이렇게 써야겠다는 걸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어떻게 보면 좀 거기 안 맞는 거죠. 정반대됐는데, 그런데도 내가 기본적으로 원했던 거,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끼리 토론 잘해줬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우리 1년 내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1년뿐만 아니라 내가 수업하는 동안 여러분들하고 본과 1학년 때 동유보험 선택 과목까지는 같이 수업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토론하는 분위기가 더 많았으면은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가도록 하고 오늘처럼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거 틀려도 좋아요. 틀려도 좋으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질문사항 있을까요? 자, 혹시라는 것은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네,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들 했어요.